여러분의 자산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원달러 환율 1,500원. 누군가는 이를 경제위기의 경고등이라 부르지만 누군가는 이미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표준, 즉 뉴 노멀이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고이 모셔둔 예금 가치가 앉은 자리에서 깎여나가고 오늘 점심에 마신 커피 한 잔의 가격표가 뒤바뀌는 현상. 이 거대한 부의 재편 속에서 당신의 지갑은 안전한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티랩 고요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환율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왜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짚어본 적은 드뭅니다. 이번엔 단순히 뉴스 속 숫자를 넘어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환율의 냉혹한 진실. 지금부터 그 베일을 낱낱이 벗겨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전적 의미부터 다시 짚어봅시다. 환은 바꿀 환자를 쓰며 율은 비율, 율자를 씁니다. 즉, 두 나라의 화폐를 맞바꿀 때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는 건 미국 화폐 1달러를 사는데 우리 돈 1,0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종이돈의 교환을 넘어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커피 한 잔 사러 가볼까요? 커피의 고향, 에티오피아의 농부 요하네스 씨를 만나봅시다. 요하네스 씨, 이 예가체프 원두 정말 좋네요. 제가 한국 돈 3만 원에 한 박스 살게요. 3만 원? What is that? 한국에서 쓰는 돈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돈이라니까요. I'm sorry, but I only accept birr or dollars. Please bring $30. 네, 요하네스 씨는 자국 통화 또는 달러로만 커피를 교환해 줍니다. 요하네스 씨의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환율이 높아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커피 가격이 30달러 그대로여도 우리는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2026년 4월 11일 영상 제작일 기준 오늘의 원달러 환율은 1,485.5원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시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환율은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정부가 앞신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대한민국은 시장 평균 환율 제도라는 민주적이면서도 치열한 시스템을 따릅니다. 어제 하루 전 세계 수많은 은행들이 서로 달러를 사고 팔며 내뱉은 수만 번의 숨소리, 즉 거래 데이터가 그 기반이죠. 단순히 평균을 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거래되었는지에 따라 무게감을 달리하는 가중치를 두어 시장의 진짜 몸값을 산출해냅니다. 이렇게 산출된 매매 기준율은 한국자금중개와 같은 정부 공인기관이 매 영업일마다 산출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시중은행들은 약간의 수수료를 더한 후 최종으로 고객에게 적용하는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손쉽게 검색해보는 환율은 엄밀히 말해 은행의 수수료가 포함된 대고객 환율입니다. 결국 화면 속 환율 숫자는 전 세계 외환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결정된 거시적인 가격이 여러 공인기관을 거쳐 마침내 우리 손안의 실물 경제와 맞닿게 되는 최종적인 접점인 셈입니다. 자, 환율의 사전적 의미와 어떠한 방식으로 가격이 정해지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적 의미로서의 환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정해지는 환율은 단순히 숫자 그 이상입니다. 환율은 마치 기온처럼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기도 하지만 결정된 그 환율 자체가 다시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즉, 결과로서의 환율과 원인으로서의 환율이라는 두 모습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숫자의 변동을 넘어 한 국가의 경제 체력과 대외 신뢰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상대평가 성적표입니다.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교실 속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성적을 실시간으로 투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적표의 점수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매겨지는 것일까요? 환율이라는 결과물 뒤에는 보이지 않는 네 가지 거대한 축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외국인 투자자들의 예민한 심리, 그리고 시장에 흐르는 원화의 유동성입니다. 사실 이 요인들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어느 하나가 변하면 다른 나머지도 요동치는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번 화에서는 그 복잡한 얽힘을 잠시 내려놓고 각 요인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부터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매력에 빠져들 때 환율은 기분 좋은 하락 곡선을 그립니다. 반대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면 환율은 치솟게 되죠. 여기서 가장 역동적인 변수는 금리와 원화의 양입니다. 금리는 돈에 붙는 가표와 같습니다.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지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글로벌 자금이 원화 시장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돈이 모이니 원화의 몸값은 올라가고 환율은 낮아집니다. 반면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떠나버리고 환율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풀린 원화의 양, 유동성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든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법이죠. 시장에 원화가 넘쳐나면 그 가치가 희석되어 환율이 오르게 되고, 반대로 유동성이 줄어들어 원화가 귀해지면 환율은 다시 하향 안정화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환율은 단순히 돈의 양에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적인 속도입니다. 우리 시장에 원화가 넘쳐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축통화인 달러에 비해 우리 원화의 힘이 얼마나 빠르게 약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결국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1,500원이라는 환율은 단순히 숫자의 변동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한미 금리 격차, 요동치는 외국인 투자 심리, 그리고 시장에 풀린 원화의 유동성까지 이 모든 변수가 치열하게 부딪히며 만들어낸 오늘의 성적표인 셈입니다. 물론 이 복잡한 고차방 정식에서 어느 특정한 요인 하나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금리차가, 때로는 심리적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며 서로 밀고 당기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원인으로서의 환율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앞서 환율을 경제의 성적표라고 말씀드렸다면 한 번 정해진 환율은 그 자체로 새로운 경제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방아쇠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은 물가입니다.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구조상 환율이 오르면 수입 단가가 높아져 국내 물가를 자극합니다. 환율 상승이 계속된다면 요하네스시의 원두로 만드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슬그머니 오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파동은 기업들의 명암을 극명하게 가릅니다. 환율이라는 파도는 누군가에게는 시련을,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외화부채가 많거나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항공, 해운, 식품, 에너지 업계는 비용 부담이 커지며 직격탄을 맞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달러로 돈을 벌어오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뷰티와 K-컬처 업계는 환율 상승에 수혜를 입으며 웃음짓게 됩니다. 반도체를 팔아 달러를 벌어오는 삼성전자는 환율이 많이 오르면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도 바뀔 수 있지만 비행기 기름값을 달러로 내야 하는 항공사는 앉은 자리에서 수천억의 손실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환율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나침반이 됩니다. 환율이 지나치게 치솟아 경제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환율은 우리 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한 성적표이자 동시에 우리가 마주할 내일의 풍경을 바꾸는 결정적인 방아쇠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뉴스에서도 볼 수 있는 이야기이거나 수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의 격차는 모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 단계 더 높였을 때 벌어집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사회학적 시선입니다. 높은 환율은 때로 세대와 계층 간의 기회의 격차를 벌리는 냉혹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고환율로 인해 치솟는 수입 물가는 소득의 대부분을 생계비로 써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훨씬 더 가혹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결국 환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소리 없는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경제 시스템을 하나의 생태계로 본다면 고환율은 우리나라의 기업 생태계의 일종의 자연 선택 과정을 강요합니다. 수입 원자재에만 의존하던 취약한 구조는 도태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높은 도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산업들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진화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율은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국가 간 힘의 서열을 쉼없이 기록해 나가는 실시간 역사서일 수도, 또 어쩌면 기압차로 인해 발생하는 바람처럼 경제적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거대한 대류 현상의 모습일 수도, 또 어쩌면 수억 명의 투자자가 느끼는 공포와 희망을 수치화한 집단적 감정지수일 수도, 또 어쩌면 만약 우리의 삶이 한 편의 영화라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고환율이라는 파도는 훗날 우리 생의 갈등을 고조시켰던 결정적 극적 장치이자 이 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강렬한 미장센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고환율은 누군가에게는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기회의 신호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환율의 다채로운 얼굴 중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박힌 정의는 무엇인가요? 저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각자의 인생관을 통해 재해석해내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는 오래된 격언은 오직 그 이면의 흐름을 읽으려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고환율 시대, 누군가는 물가 상승에 한숨을 쉬지만 누군가는 달러 자산의 가치 상승을 즐깁니다. 여러분은 이 1,500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단순히 요동치는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높은 환율이 그저 차가운 경제 지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 영토를 넓히고 부의 재편을 알리는 가장 뜨거운 기회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리얼티랩 고요였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풍요롭기를 바랍니다.